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모아주택 사업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100평의 땅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A라는 회사가 그 땅을 가진 소유자와 매매 거래로 취득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A 회사는 건물을 시공하는 B라는 업체, 시공사 또는 건설사라고 하겠죠. 이와 이제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그 건물의 모든 부분을 다 짓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 B는 그 안에 각 부분을 담당할 회사들, 이를 또 하청업체라고 이제 부르죠. 이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시공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때 A 회사를 시행사라고 일컫습니다. 시행사 A는 건물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분양을 먼저 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공사를 다 완성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각 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 혹은 월세 또는 전세 임대를 놓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건물 혹은 주택이 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시행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시행사가 주도적으로 건물을 지을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시공사를 선정하고 땅을 매입하는 이 비용 및 공사비는 자체적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시행사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모든 비용을 다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지 않고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근린생활시설, 흔히 이제 분양형 상가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근린생활 시설이나 오피스텔을 짓는 경우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여 쓰는 행위 혹은 이 대금을 가지고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에스크로우, 이건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이런 에스크로우 기능을 하는 신탁사도 여기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하나의 주택 혹은 건물이 새롭게 지어질 경우 시행사, 시공사, 은행, 신탁사, 수분양자 등의 관계가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을 자본금 삼아 내놓고 이에 대한 대가로 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고 남는 아파트는 일반 분양해서 그 수익으로 공사비 및 사업비 등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개인 각자가 이러한 사업을 하면 중구난방이 되고 원활하게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려는 현지 주민, 엄밀히 말하면 그 지역의 토지 및 주택 혹은 건물 소유자들이죠. 이런 주민들이 모여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회사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에서 잡지 언급한 바대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주체, 즉 땅을 매입하고 자본을 들여 새 건물을 짓는 시행사를 만들어야 하는 걸 겁니다. 단 앞에서 말한 경우와 약간 다른 점은 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자기 땅을 자본금 형태로 출자하는 것이고 일반 건물의 시행은 시행사 자신의 땅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땅을 매입하는 점입니다. 여하튼 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시행하는 때 법에서는 이를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정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조합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조합이 바로 재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롭게 지어지는 근린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를 건립하는 시행사, 디벨로퍼라고도 말하죠.
이런 시행사가 되는 셈이죠.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대형 건설사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의 협력 업체일 뿐입니다. 물론 정비 사업 추진 현장에서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의 영향력은 이론적인 역할보다는 훨씬 큽니다. 도급 계약에 의해 새 아파트를 돈을 받고 지어주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흔히 건설사들은 정비사업에서 채무보증의 형태로 관여를 합니다. 채무보증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에 관한 지급보증이나 정비사업 조합과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에 따른 보증이 포함됩니다. 이렇듯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설사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건설사가 실제로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을 조합이 주도하는 것은 맞지만요. 시공사가 정해지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건설사 입김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사업도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 주체인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주택 방식 중 자율주택 정비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방식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조합을 만들려면 해당 구역의 이 부동산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아주택 사업의 첫 시작이 바로 조합을 만들기 위한 동의를 확보입니다.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법이 정하는 동의 요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방식이 모아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해당 구역의 주택, 건물 소유자, 법에서는 이들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라 하는데 이거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동의율 80%라는 수치가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아주택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방식은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작습니다. 일반 재개발의 면적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소유자이므로 적게는 40여 명, 많게는 약 120여 명 정도이므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의 약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인 인원이 적으므로 동의를 받기가 일반 재개발 사업에 비해 다소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약 3년에서 5년 걸리는 반면 가로주택 정비 방식은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약 1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모아주택의 핵심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방식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